자, 거기 사전결정 파트를 보면 4번, 동그라미 4번 봐요. 사전결정을 통지받는 경우에는 다모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의제되는 게 4가지 있어요. 기억년, 디귿, 리을. 이거 암기해 줘야 됩니다. 이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본다 하면 틀려요. 하천조명 허가지 도로조명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하면 틀립니다. 이거 암기해야 되고 5번, 6번 묶어놓고 별표 쳐요. 자, 5번, 6번이 항상 이게 나옵니다. 또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동그라미 치고 건축허가 신청이야 착공이야 건축허가 신청이에요. 건축허가 받아야 돼요.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얘기는 사전결정 또 받아야 됩니다. 자, 6번 봐요. 건축허가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동그라미 칩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밑줄 거예요.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죠. 건축허가 심의 효력이 상실돼요. 심의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들 여기에 이 건축물이 16층 이상의 건축물들은 건축기준이 심의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좀 크다 하면은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아 괜찮다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도 한번 해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 건물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밀리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을 갖다가 2년 내에 해야 돼요. 2년 내에 안 하게 되면 심의 효력은 또 상실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내용이고. 자, 건축허가 파트에서 오른쪽 위에 도표 나오죠? 선생님들 요 설명이에요. 요 내용 전부 다 정리를 해주시고. 자, 동그라미 2번 봐요. 의제요 나와요. 자, 본질은 다른 거라 하더라도 하나의 행정처분에 건축허가란 하나의 행정처분에 동일한 효과를 주어서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이 제도가 이제 집중효 또는 의제효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자, 이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이런 의제사항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돼요. 이 협의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되죠. 15일 동그라미 칩니다. 이게 이제 의제되는 사항들은 말이죠. 협의를 거치게 되어지는데 요거는 원칙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건축법만 15일 내에 의견 제시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이걸 20일로 바꾸면 틀립니다. 예. 자,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 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해서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의견 제출이 없잖아요. 이러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신설이라고 써놔요. 신설됐어요. 자, 이 내용을 조금 한번 이해를 하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잠깐 봐요. 자, 원래 건축주인 이 건물을 5층 건물을 상가 건물을 짓겠다 하면은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원칙이죠. 자기 땅이어야 돼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땅이 을인데 땅이 토지 소유자가 이제 을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친구인 갑한테 야 네가 건물 지어 이렇게 되어지면 지상권 설정해서 건물 지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더라도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온다.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볼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건축허가를 받는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밑줄 그어놓고 원칙이라고 써요. 그러나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 각 요건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지죠. 이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하는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밑줄 그어요. 사용권은이죠. 우리 사용권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주로 보면은 이 지상권 설정에서 많이들 이용합니다. 이 타인의 토지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여의도에 가보면 통일구 이 여의도의 LG 트윈타워 그 바로 이 동쪽으로 해서 남쪽이죠. 영등포 쪽으로 해서 통일구 재단 이 부지가 있거든요. 이게 76층 건축물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Y22가 시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상권 설정을 99년간 했어요. 그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건축허가 떨어집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는 안 돼요. 밑줄 그어놓습니다. 제외한답니다. 공동주택은.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 대지 사용권 지분 줘야 되니까 그렇죠? 대지 사용권을 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봐요. 건축주가 건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 문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 수에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 동의였고 밑줄 80% 이상 동의죠. 동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밑줄 그어요.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밑줄 그었습니다. 동의도 80% 이상이 돼야 되고 지분도 이게 합계해서 이게 80% 이상의 동의가 있게 되어지면 이때는 이제 뭐를 할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에요.
이게 대지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공동 소유합니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 소유를. 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A는 이걸 싫어해요. 나 이거 건축허가 이 건물 지어서 우리 이익을 향유하자 그랬어요. 공유하자 그랬더니 A는 난 안 된다. 나는 건물 안 질 거야. 내 땅 사가려면 10배 더 줘.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재산권 행사를 건물 지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자가 전부 다 이제 합의에 의해서 여기 건축허가를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이 동의 요건이 80%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분으로 보나 동의 요건으로 보나.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자는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조금 있다가 우리 매도 청구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여기에 이제 걸리는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제 80% 이상만 동의하면 공유자 수에서 반대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건물 지을 수 있다 허가받아서.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이후 시설 및 줄거 놓고 이게 주상복합이라고 써놔요. 주상복합을 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대지 소유 등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건축허가 받아낼 수 있다 하는 주상복합에서 건축허가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냥 간단하게. 자, 4번 갑니다. 자, 건축하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 밑줄거예요. 국공유지죠. 이 대해서 이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입니다. 관리청 밑줄거예요. 해당 토지를 건축적에 매각하거나 양해할 것을 확인한 경우죠. 확인한 경우 밑줄거를 넣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이제 관리청이 확인한 경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 하는데요. 자, 5번을 보면 건축주가 집 밖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 공용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공용 부분 변경에 밑줄거예요. 공용 부분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 관리단 지표에서 입주자 대표에 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밑줄,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밑줄,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경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넘어가서 146쪽 한번 가봅시다. 146쪽에 가기 전에 거기에 이제 우리 매도 청구한다는 말 152쪽을 봐야 돼요. 여기 다음에 152쪽에 걸립니다. 자, 152페이지를 보면 매도 청구라는 표현 나오죠? 선생님들 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A한테 매도 청구를 해야 돼요. 요 내용.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밑줄거예요. 건축허가를 받아내야만 A에 있어서 공유자의 지분을 갖다가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도 청구가 안 돼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밑줄거예요. 해당 건축물 대지 공유자 중에서 동의하지 아니한 이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에 동그라미 쳐요. 시가야 공시지가야 시가입니다.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 가격, 시장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3개월 동그라미 쳐요. 자, 3개월 이후에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잘 봐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이 건축주 등은 이게 공유자 중에서 이게 반대하는 자에게 매도 청구한다 할 때 바로 지체 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3개월 이후에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이게 지금 주택법에 나오는 내용하고 동일하죠. 이게 여기에서 100% 착공하기 전까지 100% 소유권을 확보할 때만 이 땅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동그라미 2번 봐요. 이 매도 청구에 관해서는 밑줄 한번 그어놓고 집합건물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은 밑줄 그어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을 공유 지분으로 봐서 매도 청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대지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어디 거소도 알 수 없어요. 주소도 알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밑줄, 두 차례 이상 공고입니다. 밑줄 그어요. 자, 한 차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동그라미 치고 이상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대지로 보고 자, 이때는 이제 거수를 알 수 없으니까 공탁하고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봐요. 이 건축주는 이에 따른 매도 청구 대상 공유 지분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착공할 수 있다. 공탁하고 착공할 수 있다. 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박탈제도 중에 하나가 이게 공탁제도입니다. 이것도 이제 헌법소원의 요지가 있기는 하죠. 자, 동그라미 5번 갑니다. 자,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바로 밑에 줄 봐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에 산정하겠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여기서 2명 이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감정평가기관 2곳 이상을 얘기합니다. 산술평균치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원위 취해서 우리 146쪽을 한번 봐요. 자, 이게 또 시험 문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한 문제가 146쪽에 건축허가 제한 나오죠. 제한에 동그라미 치고 밑에 봐요. 가로 4번에 보니까 건축허가 취소 및 거부 나와요.
취소의 동그라미, 거부의 동그라미 쳐요. 우리 제한, 취소, 거부 내용을 이게 크로스 시키면 안 돼요.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니까. 자, 그러면 건축허가 제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딱 묶어요.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장관 네모, 2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네모였고요. 시도지사죠. 네모 엮어놓고 제한권자라고 써놓습니다. 자, 국토교통장관이 제한할 수가 있고 시도지사가 제한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러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이 안 됩니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국토교통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밑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재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요. 이게 정부는 그래서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1992년에 국토관리를 위해서 제한한 사례가 있죠. 1기 신도시 출범할 때 위락시설, 숙박시설 제한받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시설, 이마트 그때 당시에 못 들어왔어요. 건축 자재난 때문에 그랬었죠. 자, 동그라미 1번이라고 쓰고 주무부 장관 밑줄 동그라미 2번이에요. 두 번째 줄 끝에 요청하는 경우 밑줄 긋습니다. 주무부 장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들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건축 허가나 또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이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시도의사가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내용이 크로스되거든요. 크로스되면 안 돼요. 예. 자,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도의사가 제한할 수 있다. OX, X, 장관이 제한한다.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시도의사가 제한한다. OX, X, 장관이 제한한다. 내용 됐어요. 자, 2번 구문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의사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자는 재량적으로 제한을 못해요. 행정계획상 제한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상 밑줄 두 줄 거예요. 이거 잡아야 됩니다. 계획상 제한이 가능한 경우는 장관이 아니고 시도의사죠. 그래서 은평 뉴타운 사업 때문에 이 지역계획 때문에 은평구청장의 특별시장이 허가를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자, 이때 동그라미 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밑줄, 시도의사는 건축허가 등을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장관에게 즉시 보고 밑줄 그어놓고 보고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답니다. 이걸 권고할 수 있다면 틀려요. 권고는 법적 구성력이 없죠. 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명할 수 있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은 이 정부만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못 살지. 자, 동그라미 3번 봐요. 자, 국토교통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밑줄 긋고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의견 청취 밑줄 긋습니다. 우리 건축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하면 틀려요. 건축법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규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주민 의견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 동그라미 쳐요. 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갈 때는 말이죠. 단독제 행정기관에서 단독으로 못해요. 반드시 합의제 행정기관 심의局심의를 거쳐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들어갑니다.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 제한기간은 2년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놔야 돼요. 4번 가지고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옵니다. 다만 1회 한해서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제한기간 몇 년? 2년. 몇 년 연장 가능하다? 1년 연장 가능하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원래 원칙 몇 년? 3년. 몇 년 연장 가능하다? 2년. 옳지. 여기는 건축법에서는 허가 제한이 2년 1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3년, 2년 이렇게 되죠. 자, 밑에 건축허가 취소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허가 취소 네모에 끊어놓고, 자,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밑줄 걸었습니다. 반드시 취소해야만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그러겠죠. 행정계획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밑줄 그어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1호를 보겠습니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그라미 쳐요.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1년 연장 가능하죠. 가로 열고 끝에 보니까 공장은 몇 년으로 나와요? 세 번째 줄 3년. 공장은 3년 내 착공 들어가야 됩니다. 이어주셔야 돼요. 암기할 수 있겠어요? 자, 2번 봅니다. 자, 위에 2년 3년 기간 이내에 공사는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 밑줄 긋습니다.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내용이에요?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내용이다?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예? 뭐요? 그렇죠. 행정계획 변경 때문에 그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야. 느닷없이 KTX가 깔리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그러면 취소해야지 어떻게. 자, 이게 부도나고 파산되는 건 상관없어요. 부도 파산 대물적 허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양도가 가능합니다. 제3자가 받아서 계속 건축공사를 할 수 있어요. 부도 파산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착공신고 전에 경매 공매 밑줄고요. 건축주가 대지 수익권을 상실한 때 밑줄긋습니다. 고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유는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선생님들 여기 봐요. 여기 봐봐. 갑이 건물 지켰다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냈다니까. 근데 여기서 2년 동안이나 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게 저당권 설정해 가지고 경매 실행 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 갑이 을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낙찰자야. 이게 경매 실행이 돼. 그러면 소유권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을이 이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근데 건축허가는 받아져 있다고. 갑이 받아버린 거야. 이게 취소해야지. 뭔 내용인지 이해 가요? 그런 내용이요. 경공매 실행당해가지고 소유권 잃게 되어지면 뭐 6개월 이런 말이 나오고 일단 취소해 줘야 된다. 이 낙찰자가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요.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146조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이게 건축허가 거부라고 써놔요. 건축허가 거부. 건축허가 거부 써놨어요. 이제 말도 않고 이제 죽겠네. 자, 어차피 합격할 건데 뭐 합격증 찾아올 건데 뭐가 걱정이요? 걱정, 대답도 잘하고 해야지. 그날 가가지고 또 체크하는 게 다 정답이야. 희한해. 우리 공법만큼은 말이죠.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긴가민가 한 상태에서 시험 봐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봐왔던 지문이 5번 이상 봐왔던 지문이 70% 이상 나온다 그랬죠? 그 시험 보고 봐보세요. 전부 다 잘 보신 분도 뭐라 그러냐면 공법 때문에 내가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공법에서 점수 가늠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와서 맞춰보면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맞추는 거야? 자, 민법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 점수가 나와요. 야, 이번에 한 80점 나오겠다. 이번에 이거 70점 나오겠다. 야, 이번에 힘든데 한 절반 이상밖에 안 나오겠다. 절반 정도밖에 못 맞춘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합니다. 근데 공법은 가늠 못 해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자신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80점 맞잖아요. 민법 80점 맞으시면 다시 한번 봐도 너 합격할 수 있겠냐? 60점 이상 나올 수 있겠냐? 하면 좋다. 나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있게 대답을 해요. 근데 공법 80점 나오신 분도 다시 한번 공법 보면 너 합격할 수 60점 이상 나올 수 있어. 야, 미쳤냐? 이리 와. 네. 때려 죽일라. 싸움 나요. 시대적으로 다시 보면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않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가요. 편안하게 가서 이름 쓰면 다 준다 그랬어. 올해는 우리 이름을 안 써서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신 분들 보니까 이름을 안 썼더라고. 홍길동 써놓고 자기 이름을 써야지 왜 홍길동을 써? 자, 봅니다.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데 건축기본법에 따른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밑줄 그어놓고 이거 이제 이번에 생긴 법조문이고 다만 동그라미 쳐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규정이 심의를 거쳐 심의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허가 거부입니다. 1, 2번 묶어놓고 허가 거부 사유라고 써놓습니다. 이거 암기해 줘야 돼요. 허가 거부 사유. 자, 유락시설, 숙박시설 네모였고요. 자, 이 뭐 교육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해당 사항 없어요. 딱 두 가지 시설입니다. 무슨 시설과 무슨 시설?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은 허가가 거부될 수 있어요. 당해 용도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뭐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권자가 거부가 가능합니다. 자, 2번 봅니다.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 이 부분이에요. 밑줄 그어요. 비만 왔다면 물에 잠깁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죠. 밑줄 그어요. 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만 그렇습니다. 지하층을 갖다가 지하층 동그라미 쳐요. 일부 공간을 주거용 밑줄, 창고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거실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지하층 건축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방들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허가 거부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창고는 거부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지하층을 갖다가 건축행위를 할 때 거부할 수 있다면 틀려요. 이게 방들일 때 주거용으로 활용한다 또는 거실을 설치하겠다 할 때만 이 거부됩니다. 자, 그거 잡아야 되고 밑에 가로 5번에 공용건축물의 특례 이렇게 나와주죠. 공용건축물 특례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시청이나 도청사가 광주광역시청이 서구에 들어와요. 서구에 들어오면 서구청장이 일단 허가권자입니다. 자, 이와 같은 도청사가 전남 무안에 들어와 있죠. 뭐 시청사 좋습니다. 이런 청사 종류의. 자, 이런 걸 공용건축물이라고 그러죠. 이 공용건축물이 들어오는데 이 허가권자에 어떻게 들어오는 허가를 받는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도청사와 시청사라는 도와 시라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원칙적인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딱 거치게 되어버리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게 준공이 되어지면 이 도청사 시청사가 이게 이 공용건축물이 준공이 됐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치면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땡! 없어. 그 내용이 사용승인 규정 이 자체가 없어요.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하게 되어지면 통보해버립니다.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사용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사용승인 자체가 없습니다. 공용건축물에. 내용 됐나요? 지금부터 읽어보게. 대답 좀 하라니까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이해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자격증 찾아올 건데 뭐가. 자, 공용건축물을 특례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 및 줄것입니다. 공용건축물이라고 써요. 자, 이걸 갖다가 공용건축물을 건축 대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죠. 및 줄것입니다.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입니다. 세 번째 끝에 이것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권자에 협의해야 한다. 자, 협의 동그라미 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자, 공용건축물은 협의를 거친다. 허가를 받는다. 협의를 거친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설계도서에서 가로 열고 보니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설계도서 제출을 한다 안 한다. 설계도서 제출을 생략한다는 말이지 협의를 생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건 안보상 중요한 내용인들인데 이게 오픈시키겠냐고 설계도면을. 그러나 협의는 이루어집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어디에 들어올 거다 하고 내용 이해가요?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위에서와 같이 허가권자가 협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칠 거예요. 아예 사용승인이 없단 게 사용승인이 없어라고. 공용건축물은 다만 동글배기 치고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끝나는 거야. 통보 동그라미. 공용건축물은 사용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 통보하고 끝난다. 148조 갑니다. 자, 148조 신고사항 나오죠. 신고사항 잘 봐요. 우리 이제 농어가주택 짓겠다 할 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신고하고 짓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고한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선생님들 여기 봐요. 신고. 자, 신고한다 이렇게 나와요. 신고 대상. 자, 농어가주택 정도 되면 신고하고 하는 거죠. 건축행위를 하는데 이 신고라는 거 원래 접수의무거든요. 근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신고를 딱 했는데 거기에 농어주택 짓겠다 했는데 거기가 철로 부지로 이게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수리 여부 통보한다 하는 내용이 새로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갖다가 받게 되어지면 5일입니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돼요. 네 거 수리해 주겠다 안 하겠다는 걸 수리 여부 통보 제도가 생겼어요. 여부 통보 제도가.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신설된 조문이고. 자, 허가 대상은 허가받고 나서 2년 내 착공이죠. 그런데 신고 대상이 신고를 하고 나서 1년 내 착공이에요. 1년 내 착공이. 여기에서 1년 전자 가능합니다. 1년 전자 가능하거든요. 자, 잠깐. 자, 우선 법 조문이 이대로니까 이대로 이어야 돼요. 왜 신고는 또 1년 내 착공이냐? 여기는 2년 내 착공이고 안 맞잖아요. 똑같이 원래 1년 내 착공이었는데 허가 대상만 2년 내 착공으로 개정됐어. 이것도 이의 제기하면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신고는 1년 내 착공하는 거냐 하면 답을 못해요. 그래, 그럼 바꾸자. 이것도 2년으로 바꾸자. 앞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법조문 그대로 출제되니까 이의 제기하지 마.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이게 공법의 특징이에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는 이 법이 공법입니다. 개별법, 법전이 없는 법을 공부하는 거죠. 거기에서 부동산에 관한 공법만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그 중에서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한 120여 개 중에서 6개만 시험 범위로 하고 있다고. 자, 일단 허가받고 나서는 몇 년 내 착공, 2년 내 착공, 몇 년 연장 가능, 1년 연장 가능. 신고 대상은 몇 년 내 착공, 1년 내 착공, 몇 년 연장 가능, 1년 연장 가능이에요.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할 때는 착공 신고를 하게 되어져요. 착공 신고를 합니다. 이 잘 보세요. 2년 내 착공하다 보니까, 허가받고 나서 2년 내 착공하다 보니까 2년 이내에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죠. 그게 공원부지로 편입이 돼버린 거야. 착공하려고 보니까 공원부지야,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수리 여부 통보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 통보가 여기에도 생겨났습니다. 아, 이게 신설 법조문입니다. 수리 여부 통보가 생겨났어요. 3일. 신고 대상은 5일 이렇게 됩니다. 물론 신고 대상을 딱 보니까 이게 심의를 거치하거나 협의를 거치하는 대상이라면 이게 20일 이내 수리 여부가 통보돼요. 그러면 5일 이내 통보돼야 되는데 20일 이내 통보하겠다는 내용을 5일 이내 또 통지를 또 해줘야 된다고. 아이고, 뭔 얘기 했는가 모르겠어. 나도 아이고, 죽겠다. 자, 148초 가요. 신고사항. 자, 다음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밑줄 거예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밑줄 그어놓고. 자, 밑에 줄.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밑줄 거예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 돼요. 신설됐어요. 신고 수리 여부 밑줄 거예요.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한 연장 여부 밑줄 긋습니다.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통지 동그라미 치고.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협의 밑줄 거예요. 이것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 통지해야 되는데 20일 이내 통지한다는 내용을 또 5일 이내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또 통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필요는 없고 아이고, 나만 목소리 키우니까 4교시 끝나고 나면 백가죽이 딱 등짝에 붙어버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웃어줘야 좀 백가죽이 같이 붙는데 안 웃으시니까 안 붙어. 자, 봐요. 그 밑에 봅니다. 자, 경고딕으로 되어 있는 지문 봐요. 자, 굵은 글씨로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이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신고를 1년 동안 치고 별표 쳐야 돼요.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밑줄. 다만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동그라미 쳐요. 착수기한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이거 유효 주셔야 되고. 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에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이 뭐냐? 동그라미 1번이에요.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이죠.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나오죠. 밑줄 거예요. 바로 한다. 이 내용 있죠? 이제 그 내용하고 제일 밑에 동그라미 5번을 봐요. 동그라미 5번에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뭐 이런 내용이 있죠? 103표라는 이 공산당 이후 이런 내용이었죠. 여기 100제곱미터입니다. 이것 잡아야 되고. 자, 오른쪽에 한번 봐요. 149쪽에 보면 제일 위에 건축물 높이를 규모에 상관없어요. 건축물의 규모에는 상관없고 이 높이를 3m 이하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입니다. 3m 동그라미 쳐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건 신고 대상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그 정도. 자, 건축 절차가요. 1번. 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자, 설계는 건축사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모든 건축물의 설계는 누가 해야만 된다? 건축사. 모든 건축물의 신고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이 건축사가 설계해야 돼요. 내용 됐어요? 자, 다만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개축, 재축입니다. 증축, 개축, 재축이지 신축이 아니죠. 자,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계제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원입니다. 농어주택 규모의 대수원입니다. 동그라미 2번. 창고, 농막, 축사, 온실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창고 짓는데 그냥 지으면 되지. 예, 설계 도면도 없이 시골에 가면 그냥 지어요. 자, 이런 것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사가 설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또한 표준설계도서 밑줄 그어놓고 특수공법 밑줄 그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축법에서 규율해 놓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표준설계도서 같은 경우는 이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도면이거든요. 그래서 인정한 도면이 정부에서 인정한 도면들이기 때문에 건축사 설계를 배제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주고. 자, 밑에 2번 가기 전에 2번은 예외거든요. 밑에 2번 또한 소규모 건축물 이 말 나오죠. 예외라고 써놔요. 자, 그럼 원칙이 어디에 나오냐면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나와요. 동그라미 3번에다가 원칙 써놓습니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부터 볼 거예요. 자, 건축주는 동그라미 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사 밑줄 긋습니다. 대통령을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감리자 지정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건축주가 합니다. 자, 여기 봐요. 건축법에서 감리자 지정은 누가 하느냐? 감리자 지정은 누가 한다? 건축주가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봐요. 지금 예율을 한번 볼 건데 허가권자가 이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어느 때 그러냐면
건축주가 지가 직접 시공하는 건물이 있어. 그러면 지가 시공하면서 감리자를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게 지정해서 하면 어떡하냐고 짜고 치는 고스톱도 있지. 이 자기가 직접 건축주가 시공하는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 있잖아요. 그건 허가권자가 지정해. 이 내용이 새로 생겼다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30세대 이상에 있어서 우리 이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아파트 연립 다세주택 지을 때는 이제 주택법으로 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주택법에 가면 감리자 지정을 누가 하냐면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 지정해요. 그러면 30세대 미만은 어떻게 하는 거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공동주택은 그때 허가권자가 지정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사유야. 그 내용이 예유로 나와. 한번 보겠습니다. 예유. 자, 예유가 위에 동그라미 1번이 2번이야. 자, 또한 잡아요. 또한 찾았어요? 자, 밑줄 그어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입니다. 밑줄 그고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이게 이제 공동주택으로 30대 미만입니다. 30대 이상은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합니다. 자, 소규모 건축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0대 미만 공동주택이죠. 자, 허가권자가 네모였고요.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밑줄. 자,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하는 사유도 두 가지가 있구나. 요 정도. 자, 밑에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가겠습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자,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밑줄 신고해야 한다. 밑줄. 이게 바로 착공신고입니다. 착공신고 이렇게 써놔요.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는 착공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죠. 3일 이내 동그라미 쳐요. 신고 수리 여부 밑줄. 자, 바로 밑에 줄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밑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 통지 동그라미 칩니다. 자, 3번에 허가권자가 3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 그 다음에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보겠다.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이에요. 3일 이내 수리 여부 통보하자는 것. 착공신고 들어갔을 때 우리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5일 내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이고.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150쪽 넘어갑니다. 150쪽. 자, 150쪽을 보면은 동그라미 4번 공사감리자는 이렇게 나오죠. 네모였고 넣습니다. 자,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해야 되고, 자, 감리 중간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건축주 동그라미 치고 제출해야 하면 밑줄 거예요.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공사 감리자는 감리 중간 보고서나 감리 완료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땡. 건축주가 감리자 지정했으니까 건축주에게 지정을 갖다가 했으니까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돼요. 이때 건축주는 동그라미 다시 한번 쳐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이를 첨부해 허가권자한테 제출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감리자가 허가권자한테 다이렉트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에게 제출하면 건축주가 이를 받아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내는 겁니다. 이 절차거든요. 자, 동그라미 5번 봐요. 건축주가 동그라미 쳐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찾고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밑줄 거예요. 꼭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이걸 제출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 틀린다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는 거지 감리자가 사용승인을 받는 게 아니다. 내용 정리돼요? 이거 중요해요. 자, 동그라미 6번 갑니다. 자,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 7일 이내 동그라미 치고 이거 잡아야 돼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 실시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된다. 밑줄 그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7일 이내 사용승인서 교부입니다. 이 내용. 다만 동그라미 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있겠죠. 문예유관이라든지 뭐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없이 바로 사용승인서가 교부됩니다. 자, 7번 들어갑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밑줄 긋습니다.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써놓고 다만 동그라미 치고 예유죠.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자, 밑줄 거예요. 허가권자가 7일 이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요.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동그라미 쳐요. 자, 2년짜리 지금 4번 나왔어요. 선생님들 2년. 임시 사용승인 기간이 2년. 그 다음에 심의 받고 나서 건축허가 신청이 2년. 그 다음에 사전결정 받고 나서 이게 허가 신청이 2년. 허가 받고 나서 2년 내 착공 들어가는 거야. 2년. 그 내년은 잡아야 돼. 이거 중요하다. 다른 년은 필요 없고. 그 내년이 아주 중요해. 그래도 눈 감고 있고. 자,
아무리 개그를 해봐라 나는 눈 감고 있을 것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 자, 제일 밑에 10번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밑줄이. 자, 세 번째 끝에 안전관리 예치금을 건축공사비 1% 범위에서 예치한다. 밑줄 꺼놓고 밑에 4번에 건축물의 철거신고 1, 2번 묶어놓고 별 붙입니다. 암기해줘야 돼요. 자, 설명 나왔고 오른쪽 위에 3번 가겠습니다. 3번 특별자치상 특별자치도시장 시장구조구청 다음 후 사유로 건축물 대장이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소에 등기 촉탁. 자, 허가권자가 등기 촉탁합니다. 자, 이거 지행력 건축물 철거신고 멸실신고는 철거 멸실신고는 등기 촉탁하자.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지행력 지번 밑줄 지혜 동그라미, 행정구역 밑줄 행의 동그라미, 역의 동그라미 칩니다. 지행력 건축물입니다. 지행력 건축물. 지행력은 어디에 있냐면 저 그 소유산역 바로 넘어서 동두천역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역이 지행력입니다. 건축물이죠. 동그라미 쳐요.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변경된 경우 밑줄 긋고. 자, 철거 신고 밑줄 멸실 신고 밑줄 거요. 지행력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는 등기 촉탁하자. 지행력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는 등기 촉탁하자. 여기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밑에까지. 밑에는 하지 맙시다. 그거. 자, 153쪽 가요. 153쪽에 용도 변경 갑니다. 용도 변경. 자, 원칙적인 허가 신고죠. 자,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입니다. 밑줄 거요.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만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 자,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구조구청의 허가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칩니다. 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만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죠. 자, 잠깐만요. 모든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있어서 허가 신고가 나온다. 허가 신고가 나온다. 이 가설 건축물에 있어서 가설 건축물에 있어서 허가 신고가 나온다. 뭐 착공 신고가 나온다. 뭐 신고가 나온다. 뭐 이런 신고들이 있어요. 이런 신고에 관한 내용이나 용도 변경 허가 신고 이런 건 무조건 이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군수예요. 구청장이 내는 거예요. 꼭 시험 문제가 대형 건축물 63빌딩을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허가나 신고를 갖다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 받아야 된다 하면 틀린다고. 이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여기에서만 딱 한 번 나온다니까. 건축행위를 할 때 내용 이해 가요? 이 대수원에 있어서 허가 신고, 아무리 규모가 큰 건축물의 대수원을 한다 하더라도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대수원을 한다 하더라도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행위가 아니라니까. 용도 변경이고 대수원이 뭔 건축행위예요. 건축행위는 뭐를 얘기한다 그래서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잖아요. 그거 할 때만 그렇다고. 여기에서만. 다른 건 무조건 구청장이 나와야 돼요. 내용 이해 가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구청장, 그걸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바꿨다고 어디가 틀렸는지 몰라. 그거 톡 틀려가지고 왔어. 여기서만 나온다니까. 여기서만. 자, 보면 그 밑에 153쪽에 그 자산 전문 연교 근거박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이거 오래가지고 시험장 가야 돼요. 아무튼 뭐 어쩔 수 없다. 시험 문제 출제된다. 자, 넘어가서 155쪽 갑니다. 자, 155쪽 가요. 자, 규정 적용 나오죠. 자, 동글배기 1번을 보면 허가 신고 대상인 경우 밑줄 긋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죠. 선생님들 자산 전문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산 전문 연교 뭐 근거박 이렇게 되죠. 자, 위로 올라갈 때는 헉헉대고 올라가니까 허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 때는 신나게 내려오니까 신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죠.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155쪽 허가 신고 대상인 경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들 이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용도 변경 허가인 경우, 이렇게 내려오는 용도 변경 신고인 경우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용도 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백사 승인입니다. 100제곱미터 동그라미 사용 승인을 준용한다. 사용 승인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이에요. 백사 승인입니다. 4자 동그라미 승인 동그라미 쳐요. 백사 승인.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가요. 허가 대상만 그래요. 신고 대상 해당 사항 없습니다. 허에 동그라미 쳐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허우 설계죠.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설계 동그라미 쳐요. 아까 설계는 무조건 누가 설계한다 그랬어요? 건축사. 신고 대상도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가로 열고 건축사라고 써요. 건축사가 설계한다. 자, 이거예요. 허가 대상만 그래요. 위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만 그렇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용도 변경 해당 사항이 없어. 자, 올라가는 이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반드시 요건 설계 도면을 제출해야 돼요. 건축사가 설계한 걸. 그 나머지는 필요 없지. 그 나머지는 A4 용지에다 끌적끌적 그려가지고 그냥 표시만 해서 제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면은 별표에 허가대상 네모였고 놓고 이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 변경이죠. 신고대상 네모였고요. 하위군으로 내려오는 이 용도 변경입니다. 자, 세 번째 별표.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 자, 밑줄 그어야 돼요. 건축물 대상 기내용 변경 신청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아주 중요하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 영업시설군을 보면 동일 시설군 내에서야 영업시설군 영업을 했다. 숙판매 운동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숙판매 운동했다 해가지고 운동했다 해서 숙박시설입니다. 판매시설, 운동시설,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이거 봐요. 숙박시설을 판매시설로, 판매시설을 숙박시설로 이렇게 용도 변경한다 할 때는 허가받는다 신고한다 이게 아니야. 군이 올라갈 때 허가고 밑으로 내려올 때 신고는 있지. 이게 동일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우리 숙박시설, 판매시설로 건축물 대장의 용도란을 보면 이걸로 되어 있는 거야. 이걸로. 그러니까 이걸 변경하자 이 내용이요. 내용 이해 가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의 변경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과목만 밑줄 그어요. 동일한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사고관의 용도 변경이죠. 이건 내사툰다 이 말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숙박시설을 보면 모텔도 숙박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관광호텔 있죠? 관광호텔, 호텔도 숙박시설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모텔이라든지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건축물 대장을 딱 떼어보면 용도란에 뭘로 되어 있어요? 모텔, 호텔로 안 돼 있어. 이걸로 되어 있다니까 숙박시설.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이걸로 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능 변경 신청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야. 이해 가요? 이게 판매시설 우리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 여기 백화점 있잖아요. 이 백화점 이걸 갖다가 호텔로 바꾸려 그래. 호텔을 갖다가 이마트로 바꾸려 그래. 이렇게 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능을 변경 신청하자는 거야. 건축물 대장이 이걸로 돼 있으니까 이마트로 안 돼 있어. 이게 판매시설로 돼 있다고. 여기 현대백화점 여기 롯데백화점 이게 백화점으로 안 돼 있어요. 건축물 용도로 안에 뭘로 돼 있다? 판매시설로 돼 있다. 내용 이해 가요? 용도만을 얘기합니다. 용도 변경은 건축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그걸로 바꿔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기 안 하기? 안 하기. 그런 용도로 바꿔질 수 있는 용도의 구조물이 돼야 돼. 그러려면 건축행위 했잖아. 그건 놓아두고 용도 변경만을 얘기한다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자, 넘어가서 156쪽. 자, 156쪽 가요. 자, 가설건축물 나오죠. 자,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원칙은 신고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 동춘 서커스단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여기에 컨벤션 센터에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또는 여기에 뭐 공원 부지에 들어온다. 또는 광주역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도시훈계 시설지나 도시훈계 시설 예정지에 들어올 때만 허가받는 거고 지땅에다 짓는다 할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잘 봐요. 자, 1번 도시훈계 시설 밑줄, 도시훈계 시설 예정지 밑줄. 이 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올 때 그래요. 동춘 서커스단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써놔야 돼. 도로, 하천, 공원, 부지 등 이렇게 써놔요. 도로, 하천, 공원, 부지 등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다. 허가 동그라미. 여기에서 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 허가받자 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쭉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밑줄 긋습니다. 자, 오른쪽 봐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나갑니다. 동그라미 1번.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왜 밑줄 긋고 왜 동그라미 쳐요? 그러니까 원칙은 신고대상인데 이게 도로부지, 공원부지, 뭐 여기 하천부지 이런 거에 들어올 때만 이제 허가를 받는 거죠. 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외에 재복구 흥행 등의 용도로 가설건축을 주변한 자는 존치기간 등을 특별시장, 시장군수구청에 신고한 후 착공해야 된다. 자, 밑줄 그어요.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한다? 3년입니다. 3년 동안을 치고 별표 이어주셔야 됩니다.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공작물의 경우는 공사 완료일까지 하겠죠. 존치기간 연장 들어갑니다. 자, 1번 특별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만료일 30일 전까지입니다. 동그라미 쳐요. 해당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밑줄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통지하자. 사전 통지 제도가 생겨났어요. 시험 문제 출제는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자, 2번 중에요. 가나 묶어놓고 연장해야 되겠다 하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며칠 전까지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14일 전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며칠 전까지 신고 다시 해야 된다. 7일 전까지 합니다. 구조 파트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자, 넘어갑니다. 158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과 5번 묶어놔요. 초고층 건축물 밑줄, 준초고층 건축물 밑줄 거예요. 자,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 밑줄 그었습니다.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수 이상 설치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 지상층으로 통하는 이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피난안전구역을 밑줄고 있습니다. 전체 건축물 층수의 2분의 1이에요.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하면 되죠. 그러니까 40층인 이런 건축물을 봅시다. 거기에 2분의 1이니까 20층이 되겠죠. 위로 5개층, 밑으로 5개층이에요. 그러니까 25층과 15층입니다. 요 사이에서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만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오른쪽 위에 159쪽 6번. 자, 이게 난간 설치가 1.2m 이상의 난간 설치죠. 1.2m 이상 난간 설치 밑줄고요. 떨어지지 말라고 설치해 놓은 거죠. 예. 자, 2번에 보면은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이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 면적 합계 1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고요.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1층 이상의 층의 건축물이, 자, 이 건축물이 이게 11층이에요. 이게 11층이면 이겁니다. 이거 바닥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아니에요. 11층 이상의 층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자, 헬리포트 설치하자. 건축물 내지 능력 공개 이렇게 나오죠. 뭐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놓아두고 조금 쉬었다가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